네, 여러분 안녕하시렵니까? 네, 근돌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쇼핑을 클론 코딩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이버 쇼핑이라는 사이트는 정말 잘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면은 네, 이렇게 해도도 되게 정갈하게 잘 되어 있고 도착 보상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잘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 홈이라는 이 웹사이트를 클론 코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슬라이드도 정말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무한 스크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거를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설정하면은 반응형도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앞서서 이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번 클론 코딩은 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 사이트를 로드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이트를 새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많은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CSS 이미지 파일들을 이제 로드하게 되잖아요.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그 다운로드 되는 파일들을 정리해서 제가 이번에 클론 코딩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는 압축되어 있고 암호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자바스크립트 부분은 좀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클론 코딩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 HTML에 CSS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클론 코딩을 해야 되냐? 사실은 이렇게 새로 고침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이거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거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로컬에다가 놓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깃허브에 있는 네이버 쇼핑, 이제 제 깃허브에 네이버 쇼핑이라는 이 링크를 기반으로 그냥 깃 클론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걸 기반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정상적으로 깃 클론을 하셨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을 텐데요. CSS, 이미지스, JS, 인덱스 HTML로 제가 이 네이버 쇼핑에 대한,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을 접속을 했을 때 다운로드 받는 것들을 제가 정리한 이 폴더, 그리고 이미지, CSS 이렇게 잘 정갈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냐? 일단은 git 클론을 했고 소스 코드를 다 다운 받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VS 코드에서 확장 도구 이거를 설치 안 하셨을 분들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라이브 이분이 있어요. 라이브 치시면 라이브 서버 있죠? 네, 라이브 서버를 설치하시면은 이 오른쪽 하단에 고 라이브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 이제 VS 코드로 이제 그 로드한 이러한 이제 정적 파일들이 로컬 서버로 이렇게 이제 그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500번 서버, 그러니까 127.0.0.1 땡땡 5500, 그러니까 이거는 로컬 서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은 로컬 호스트로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되죠.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제 간단한 서버를 하나 연 겁니다. 그리고 그 서버는 이러한 정적 파일들,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CSS 파일들을 로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거를 중점으로 봐야 되냐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 자, 일단은 이런 거 하나하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얘네들은 이렇게 헤더를 이렇게 설정했구나. 아, 클래스 네임은 GNB. 아,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는 의미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 잠깐 분석할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 부분 이렇게 돼 있죠? 메인 메뉴 이렇게 돼서 위드 1280, 포지션 릴레이티브, 헤이트 40, 마진, 패딩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사이즈 포지션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화살표는 되게 작은 아이콘이죠. 근데 이 작은 아이콘을 하나하나 로드하는 거는 사실은 네트워크 요청이 되게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최적화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수많은 아이콘들이 담긴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요. 하나의 파일을 만들고 여기서 이걸 로드한 다음에 이 부분을 끄집어낼 때 이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기반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 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테스팅하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수정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를 CSS 여기서 찾아가지고 find in folder 하면은 안 나오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오죠. 그쵸? 아, 내가 이제 여기서 뭔가를 수정하고 싶어. 내가 이런 거를 좀 뭔가를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테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거나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테스팅을 하면 되는 거고,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잠깐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볼더 레디우스가 아마 걸려져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이 네이버 쇼핑이 정말 잘 만들어진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UL, 리스트, A 태그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 슬라이드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다른 사이트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UL, 리스트 태그당 이렇게 이제 슬라이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 태그 밑에는 Ahref. 그러니까 이 Ahref를 클릭했을 때 다른 이제 다른 사이트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고 이 A 태그는 또 div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죠. 네. 이런 디자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 태그 볼더 레디우스가 걸려져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배너 이 부분을 확인하면은 되겠죠? 자, 여기 똑같이 이렇게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그쵸? 자, 이 CSS를 이제 이렇게 로드를 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죠. 아, 여기가 헤이트가 돼 있고 볼더 레디우스는 인헤리트. 그러니까 상속받아서 볼더 레디우스 하는 거고 그 윗부분에 보니까 볼더 레디우스가 12픽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제가 한 50픽셀로 엄청 강렬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봐요. 보이잖아요. 이거 새로 고치면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거 15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로컬에 다운로드 받은 이 CSS 파일을 기반으로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12픽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가 볼더 레디우스를 12픽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참고해가지고 나는 이번에 12픽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50픽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죠? 네, 그리고 이거를 잠깐 보시면은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SVG로 이렇게 만든 걸 볼 수가 있죠. SVG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 이미지 잠깐 깨지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SVG로 요새는 좀 많이 이제 이미지를 SVG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SVG 같은 경우는 SVG 밑에다가 패스, 폴리곤 여러 가지 어떤 태그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SVG를 넣게 되면은 확대를 하더라도 깨지지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화살표가 SVG로 되는구나 라는 것도 보시고 이거는 13, 14 네.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 슬라이드 작동 원리 같은 경우는 아마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분석을 하지는 못하고요. 무튼 이런 디자인 부분만 중점을 둬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프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상 선택자, 애프터, 비포를 잘 활용한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애프터를 지우게 되면은 애프터를 제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프터를, 자, 이 부분을 제가 지우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쵸? 하얀색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상 선택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얀색 이런 거를 만들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딥으로 감싸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잠깐 되게 저는 놀라웠는데 이거 여러분 보통은 플레이스홀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어떤 컨텐츠가 로드가 되기 전에 사용자들한테 이제 미리 보여주는 그 부분을 이제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는데 이 플레이스홀더를 보통은 그냥 이미지를 넣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지를 넣지 않고 애니메이션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니까 스켈레톤 로더 LC를 검색을 해서 이게 나왔죠. 자, 이거를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냥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100으로 하면은 이렇게 안 움직이죠? 그쵸? 근데 이제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이런 거를 하나하나 애니메이션을 구현했다는 게 네이버 쇼핑의 클래스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 볼더 레디우스 걸려있고, 그리고 이 박스 덩어리들이 다 포지션 앱솔루트로 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사양이 낮은 그런 브라우저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플렉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이제 앱솔루트를 건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좀 참고를 하면은 나중에 이런 그리드 같은 경우 앱솔루트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Z인덱스-1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플롯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플롯을 기반으로 이제 컨텐츠를 배치하는데 이 플롯을 사용할 때 그 가상 선택자에다가 클리어 보스를 많이 걸거든요. 그러면은 이 클리어 보스가 뭘 상징하는지 이 클리어 보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리어 같은 경우는 노는 이거고, 레프트는 이거고, 라이트는 이거고, 보스는 이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네이버 쇼핑에서 플롯을 걸 때는 클리어 보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했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색감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RGB 이렇게 들어있죠. 네, 되게 이쁘잖아요. 이게 배치가 너무 이쁘잖아요. 봐요. 자, 얘는 짙은 남색, 얘는 민트색, 얘는 이제 샵 AA 이런 식으로 회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완벽하구나라는 것도 배우면서 이런 식으로 나도 사이트를 만들 때 조금 더 이쁘게 색감을 넣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초록색, 빨간색, 블루 이런 식으로 원톤으로 배치를 하더라도 조금씩 차이점을 둔 것도 눈여겨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라이브라는 아이콘과 이 쇼핑 라이브의 색깔이 아마 동일할 겁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2463691이죠. 근데 이게 아마 네이버 쇼핑 라이브도 이 폰트도 똑같을 겁니다. 과연? 얍.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이거를 얍. 아니네. 보통은 이제 아이콘 색깔이랑 맞추는데 뭐 비슷한 색깔로 맞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색깔 배치도 봐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돼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뭐 헤더, 그리고 이제 이런 볼더 레디우스, 그리고 이제 이런 플롯, 뭐 클리어 보스, 그리고 이제 색깔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분석하면서 이런 거를 뭐 100픽, 1000픽셀 뭐 이렇게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한다거나. 잠깐 이거 보여드리면은, 얘가 지금 아마 얘가 헤이트가 328인데 이거를 수정을 하는 거죠. 보면은 이 부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헤이트가 328인데 난 싫어. 난 150이 좋아. 이렇게 140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코드를 수정하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 네이버 쇼핑을 기반으로 뭐 CSS, HTML 그런 태그들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좋았던 게 그 어드레스라는 태그도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소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드레스라는 태그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정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네이버 쇼핑이라는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앞으로 만들 그런 사이트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약간 좀 정석적인 것들을 보완해서 좀 적용을 하면은 좋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